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11월을 본격적으로 맞이하게 될 텐데요. 네. 내일장은 어떤 부분들 봐야 될지 세 가지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사실 하루하루 시장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뭐 주시할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시장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좀 불확실성 회피 측면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발생된 이 하락이 조정이냐 하락이냐 그리고 이후에 나올 것이 반등이냐 재상승이냐를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을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반등 탄력 이것은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장의 1940포인트 회복 여부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중요한 체크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오늘 화학주들이 반등을 좀 줬는데 전반적인 낙폭주 쪽에서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화학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이 과연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혹은 그에 따른 실질적인 체감적인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하는 업종 섹터로 좀 화학주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치적인 불확실성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네. 사실 한 나라에서도 좀 정책을 미뤄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증시에서도 역시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과연 한국 증시에 오바마 당선이 유리하냐, 롬니 당선이 유리하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라면은 최소한 이 미국 금융위기 당시에 당선이 돼서 1차적인 어떤 미국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실행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오바마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통화 정책 뭐 이후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버냉키의 연임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면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지금 득표수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은 좀 재밌는 현상이 롬니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 시점을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11월 6일 날 선거인단 선출을 하는데, 총 득표율에서는 롬니가 사실 앞서 있는데, 선거인단 분석으로는 아마 오바마 당선이 거의 유력시 됩니다. 이것이 며칠 만에 대단히 크게 뒤집히지 않는 한은, 과거에 부시와 엘 고어의 대선에서도 부시가 총 득표수에서 적었지만 선거인단 수를 더 확보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선거 형태의 선거인단 선출을 해서 그 선거인단이 승자 독식제로 거의 11월 6일 되면 12월 선거와 거의 관계없이 선거인단 수가 딱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선이 다음 주 11월 6일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바마냐 롬니냐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만 된다고 사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왜냐하면은 여기서 상하원 쪽 투표도 있기 때문에 공화당 쪽이 추가적으로 하원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면 오바마가 당선이 되면은 또 재정 절벽에 대한 협의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연초에 최소한도나마 일시적인 재정 절벽을 허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인 실물 투자도 유럽 위기 상황 때문에 좀 위축이 돼 있죠. 네.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추가적으로 금융위기에서 파생된 문제이긴 하나 이것이 완전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은 기업들이 유보하고 있는 유보금을 설비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지금 미국 금융위기 위에 엄청나게 쏟아부어놓은 유동성이 금융권역에 잠겨 있는데 그것이 실물적으로 풀려야지 지금 전반적인 경기 호조라든지 유동성 장세가 또 한번 펼쳐질 수가 있을 거예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단지 11월 6일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불확실성이 좀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불확실성은 일단 지나가겠죠. 네. 만약에 이렇게 되죠. 지금은 사실 제 재정절벽 얘기는 극단적인 공포까지는 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정치적인 사실 일정이에요. 부시의 어떤 감세 정책이 끝나는 정치 일정에 따른 재정 절벽인데
이것을 그 행정부와 혹은 의회에서 합의를 하지 못해가지고 재정절벽 상황에서 미국이 정부, 가계, 기업이라는 3대 경제 주체 중에서 정부가 빠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경기 리스크는 미국 정치권에서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오히려 이것을 증시에서는 여러 가지 메이저들이 또 프레임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그 경우에는 얘기는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 계속 중간중간에 재정절벽이라는 것이 부담은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작년도 8월이라든지 작년도 8월 달에 미국 재정 문제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한 번의 어떤 그 정도의 충격은 좀 나오기 힘들다 그 이렇게 정도의 봅니다. 충격은 아닐 것이다. 그렇죠. 반복된 재료는 원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반등 탄력과 1940포인트, 코스피 1940은 회복이 돼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의 반등 탄력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똑같은 그림을 일부러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이 너무나 위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난주랑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 상황이 완전히 똑같음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되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일주일 동안 거의 그냥 공회전 돌아갔다는 얘기죠,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13,300포인트를 제가 지난주에도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자리가 기술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예요. 연초에 저항받았던 자리를 넘어갔다가 그 자리가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장기적인 1년짜리 추세는 살아있고, 그러면은 저 라인을 넘어선다라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일시조정 이후에 재상승이라는 전망 자체가 가능해져 버립니다. 구조상.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미국이 이렇게 근래 4년 내 최고권역에서 당장 무너지지도 않고 있고 혹은 추가 상승까지도 가능한 구조인데 네. 우리 시장의 종목이나 지수는 지나치게 빠졌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체감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13,300 이 라인이 어느 정도의 회복을 보여준다라면 우리 시장은 당장의 막 급락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대부분이 1600대 지수에 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포감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급락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구조는 당장 시장이 급락은 아니겠네 라면은 지금 사실 싼 종목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박스를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의 반등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종목들이 한 10% 정도 오를 것들은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보유 전략 혹은 매도에 대한 비중 축소 계획 혹은 매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시장이 1940포인트 라인은 현재 1년짜리 저항이 떨어졌다가 돌파됐다가 다시 밀려난 자리고, 근래 10월 달에 1개월째 조정의 추세 저항입니다. 네. 이런 라인들을 넘어선다라면은 우리 시장이 지금 60일선이 살아있고 120일선과도 골드가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추세 방향이 하방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옆방향이지 하방이 아니기 때문에 옆방향이면은 항상 들락날락 거릴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냥 중장기적으로는 횡보 중에 시장이 좀 올랐다가 내려갔던 거구나. 그렇다면 다시 또 한 번 박스 상단이라든지 그 근처까지도 시도될 수 있구나.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에서 말씀드린 저가 매수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후행적으로라도 체감 스윙이 빠른 속도로 좀 호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이것도 제대로 넘지 못한다라면은 지금처럼 좀 얘기겠죠. 답답한 시세나 혹은 한 번 더 물량을 좀 한번 확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여건까지 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매수를 조금 늦춘다든지 혹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반등이나 혹은 손실폭이 적은 쪽에서 한 20-30%라도 현금을 좀 들고 내 운신 자체를 좀 유지를 한다거나 이런 기준들로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기준으로 비중 조절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화학주 반등의 연속성인데요. 오늘 LG화학을 필두로 화학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될지 오늘 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그 화학주 떨어진 이유가 듀퐁 실적 발표 이후에 거의 인위적으로 기관들이 눌러버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듀퐁 실적 발표에서 나온 내용이 듀퐁 쪽에서 그러니까 페인트 소재 쪽에서 아시아 시장이 14% 정도의 매출 감소가 나왔다. 이것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화학 소재 쪽이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라면서 그 화학주들 거의 물량을 개파락시켜서 밑으로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화학주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강했는데 이것을 단시간에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여버리면서 전반적인 소재 산업재들이 다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지금 산업재 전반이 1600대 지수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메이저 포커스 자체가 화학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 민감 내지는 동행 쪽으로 봤을 때 현재 IT 섹터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IT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 성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환율로 움직이고 있다면 경기를 보고 있는 섹터는 뭐냐를 딱 따지고 보면 사실 화학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화학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계라든지 혹은 철강이라든지 최소한 글로벌 경기의 어떤 그 재고 물량 사이클이라든지 혹은 설비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소재주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동행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여건이라서 화학주들이 여기서 반등을 좀 더 강하게 준다. 예를 들어서 듀퐁 실적 이후에 나온 지난주까지 이어진 일시적인 단기 하락이 만약 빠르게 추스려진다라면은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했다라고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연동해서 지금 뭐 거의 작년도 7월 내지는 올해 7월 내지는 작년도 10월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많은 종목들이 하방 경직권 반등 정도는 시도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화학주, 뭐 LG 화학뿐만이 아니라 뭐 호남석유라든지 혹은 정유주도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쪽이 오늘 정도의 반등 혹은 그 이상까지도 유지해 준다라면은 나머지 업종들이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학주 반등의 연속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망 업종은 어느 쪽을 가져오셨나요? 네, 지금 뭐 정배열 종목을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종목은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장이 아주 좋은 추세일 때는 절대로 낙폭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낙폭주는 소외주라고 보셔야 되고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따라갈 정도의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정배열 종목들이 과연 좋은 수익을 주느냐 보면은 시장 코스피 200에서 보면 한 4대 종목 정도 이외에는 오히려 잘 가던 종목이 또 픽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싼 종목을 사면은 심적으로 오히려 견디기가 오히려 지금은 좀 불안정하지 않나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주식에 있어서 정말 불리할 때는 가격 승부입니다. 내가 산 가격이 싼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중단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도 지금 낙폭과되고 단기적으로도 낙폭과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들에 대한 그 매매 관점을 여전히 좀 견지를 했으면 하고요. 중장기 투자자인 분들은 어차피 지금 시장이 혹여 아래를 한 번 더 갔다 오더라도 이제 미국, 중국 정권교체기 즉 내년에는 성장률 회복이라든지 유럽 문제도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네. 장기적 관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를 같이 병행해서 단기인 분들은 단기 반등을 보시고 중기인 분들은 여기서 오히려 물량을 사 모아서 한 1, 2년을 보시는 이러한 투자까지도 지금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단기 낙폭 쪽에서 최대 낙폭 나와 있는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또 앞에서 우리 코너에서는 네. 이렇게 추세가 좀 하락으로 잡고 있는 종목도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신 전문가도 계셨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SDI를 비교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추세 하락인데 덜 떨어진 종목은 그렇게 되죠. 추세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별로 떨어진 게 없는 종목은 지금 나 잡아봐라 하면서 따라갑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이 위쪽에 있는 종목을 끌어내려 버리고 있고 오히려 정배열인 종목은 그들만의 시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기아차 혹은 삼성 테크윈 같은 종목은 역배열인 거 다 압니다. 차트 보시면. 그런데 역배열 중에도 과한 낙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제가 볼 때는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현재 위치에서 보면은 그 5년간의 자산 가치 혹은 이익 가치로 봤을 때 최저치 밸류를 밸류에이션 하단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 다 누가 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건설까지 플랜트까지도 지금 좀 위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빠진 거예요. 그리고 수급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이런 낙폭과대가 수급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일정한 시간 동안 얼만큼 빠졌느냐가 중요한데 한 달 만에 35% 빠졌습니다. 대형주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의 네임밸류인 종목이 이 정도 빠지면 여유 있게 보면은 지금은 반등 노리고 한번 들어가 볼 자리 맞고요. 목표 가격대는 현재 위치에서 일단 뭐 저는 건설 업황을 보고 사자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기술적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도 뭐 90불대 정도의 행보면은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도 과하게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한번 나오고 싶습니다. 목표 가격대는 한 16만 5천 원 정도, 사실 짧게 봐서 이 정도입니다. 지금 네. 위치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기술적 리바운딩 정도, 16만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게 시가권 정도에서 사도 됩니다. 저는 오늘 종가도 괜찮다고 보고 내일 시가도 괜찮다 이런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제가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현 위치에서 목표가 16만 5천 원대면 10% 정도의 수익률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5% 열고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은 그 정도를 감당을 하고 볼만한 위치예요. 이 자리에서 내일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를 생각하면 못 사시는 거고, 여기서 사서 마이너스 5% 정도 안 팔면 된다라고 보고 이 가격이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만에 하나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여서 한 번 아래로 갔다 오더라도 네.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수익 충분히 가능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접근 권하고 있습니다. 자, 10월은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11월 장세는 어떨까요? 1850에서 2000 정도 코스피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장 준비 잘 하시면서 11월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